복귀 투입 1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77쪽이고요. 띄어쓰기 나와 있죠.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1번의 조사부터 한번 보죠. 조사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오든 항상 앞말에 뭐 한다? 붙여 쓴다라는 거. 이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전히 유의미한 거, 요 부분. 띄어쓰기 주의하는 조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깨나 같은 경우에 그죠?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돼요. 다만 이제 얘는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부사 꾀에다가 보조사 나가 붙은 꾀나 하고 구별을 해야 되죠. 의미는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데 띄어쓰기 차원에서는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돈 깨나 이렇게 썼을 때는 깨나 자체가 조사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지만 돈 꽤나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별개의 부사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밖에라는 조사 있어요. 얘는요. 외부를 뜻하는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조사애가 붙은 형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되는데요.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는 의미도 의미지만 항상 뒤에 뭘 뜻하는 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했을 때 조사로 붙여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도요.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을 뜻하는 말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커녕 요거 한 덩어리에 조사라는 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로 은커녕 는커녕이라고 이렇게 띄어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둘 다 틀림 띄어쓰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천원은커녕 했을 때 한 덩어리의 조사니까 쭉 붙여야 되고요. 나는 몰디브는 커녕이라고 했을 때 역시 한 덩어리의 조사기 때문에 쭉 붙여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열과는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부분이에요.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요거 왼쪽에 한번 보죠. 우리 왜 이 지라는 게 의존 명사로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만 봤을 때 니은지, 은지, 리을지, 을지, 는지, 리을, 는지 등등 해가지고요. 한 덩어리의 어미인데 맨 끝에 지가 나타나는 어미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의존 명사 지가 쓰일 때나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지, 은지 같은 어미가 쓰일 때나 문장에서 형태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한번 보시면 보세요. 그냥 써볼게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그 다음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거 형태만 보면 얘도 니은 다음에 지, 얘도 니은 다음에 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는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얘는요. 띄어쓰기에서 정말 예전에 단골이었었고요. 의미상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가 의존 명사 별개의 단어로 띄어써야 될 때는요.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 해야 돼요? 의존 명사로 띄어써야 되는 거고. 그죠? 의존 명사로 띄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맨 끝에 그냥 지가 나타나는 어미일 때는요. 뭘 나타낼 때? 그죠? 막연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지는 그냥 맨 끝에 어미의 일부로 붙은 거기 때문에 뭐 해줘야 합니까? 붙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문 보세요. 자,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 떠나고 나서 사흘 지나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과한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띄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얼마나 같은 의문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말 그대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미로 붙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우리 띄어쓰기의 기본은요. 단어별로 띄어쓴다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도 띄어써야 되죠. 다만 이제 시각적으로 가독성을 위해서요.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혹은 뭡니까?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가 아니라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것도 일종의 순서 개념으로 보는 거죠. 2시 30분 5초. 그 다음에 제1과 했을 때 첫 번째과 3학년 했을 때 세 번째 학년 6층 했을 때 밑에서 여섯 번째 층. 그 다음에 1446년 10월 9일이나 이대대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 자체와 어울려 쓰이기 때문에 이때 붙여 쓸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세요. 절대로 어떨 때는 붙여 쓸 수 없다. 자, 한글로 뭘 나타내는 경우?
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절대로 붙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 자체를 때는요, 뭐 순서 양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순서를 나타내든 양을 나타내든 아라비아 숫자 자체일 때는 항상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자, 뭐로요? 한글로 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붙여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7살 같은 거, 이거 뭡니까? 7은 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한글로 썼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단위를 나타내는 살을 붙여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에 뭐 수 적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그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왜 이게 허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나 어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가서 한 단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정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매번 아어로 연결된 말들을 볼 때마다 얘가 한 단어로 굳어진 건지 아니면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나뉘는 건지 일일이 구별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 본용언이 아니라 보조용언이 이어질 때요, 그죠? 보조용언도 별개의 단어니까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어디에 이어지는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꺼져 간다 했을 때 꺼지어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거니까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시고요. 2번에 의존 명사의 하다 또는 쉽다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보조용언도 붙였을 수 있다. 우리 보조용언이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 있죠. 의존 명사의 하다나 쉽다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용언 자체를 붙여 쓰는 걸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역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죠? 본 용언이 합성 용언일 때는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반드시 뭡니까? 띄어 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같은 예문 한번 보시면 이때 본용언 떠내려가 같은 경우가 물론 떠내려가가 떠내려가로 줄어서 결과적으로 아로 연결되는, 그죠? 보조용언 버렸다가 아로 연결되기는 하는데 떠내려가가 뜨다, 내리다, 가다 무려 3개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조용언을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고요. 4번에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 성 바로 다음에 이름이나, 그죠? 그 다음에 호 이런 게 나올 때는 항상 쭉 붙여 써야 되지만 성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을 때는요, 따로 띄어 써야 돼요. 물론 이름이야 이제 성 앞에 나오는 경우 없을 거고요. 호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호가, 그죠? 성 바로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붙여 써야 돼요. 그래서 서하담 이렇게 붙여 써야 되지만 요거, 그죠?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띄어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충무공 장군 했을 때, 그죠? 이 경우에 물론 3글자짜리 호도 우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 바로 다음에 충무궁이라는 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붙여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명 앞에 호가 따로 놓일 때는 이렇게 충무궁 띄고 이순신 띄고 장군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자, 띄어쓰기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범주에서 고쳐쓰기 쪽으로 응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복귀 테이프 13강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